네,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환율에 대한 우려 안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에 대한 포인트들 짚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정다운 책임연구원과 이 시간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점은 않겠다라는 게 다행이긴 한데 이 정도 수준에서의 횡보를 예상을 해도 되는지 워낙 미국 시장이 많이 흔들렸어서 지금 자리에 대한 판단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일단 그림을 가져온 게 있는데 네. 한번 띄워주시면은 그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이 차트가 어떤 거냐면은 코스피에 대해서 PER 멀티플과 12개월 포워드, 향후 12개월 동안에 이익을 얼마나 벌어들일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좀 선으로 나타낸 건데 결국 주가를 설명하는 게 이익에 대한 기대치 EPS이고 이 이익에 대해 몇 배의 밸류에이션을 줄 것이냐가 PER 멀티플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 둘 다 압박을 받고 있는 게 바로 한국 증시이다. 사실은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가 이러한 압박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 흐름보다는 약간은 하락 흐름 내지는 횡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최근 시장 흐름 한 3월부터 나타났던 시장 흐름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주가가 오르지 못한 업종 내지는 종목들이 빠른 속도로 순환매하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지금보다는 향후 1년 내지는 그 이상의 타임 호라이즌을 가지고 봤을 때에는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어떤 것이 정말 좋아질 것이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 힘들 만큼 매크로 변수가 상당히 좀 산재해 있는 시장이 현재의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조급하게 접근을 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 이제 다음 주 예정이 되어 있는데 최소한 5월 FOMC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는 체크해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FOMC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건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바로 FOMC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생각보다 베이비 빅스텝이 아니라 빅스텝, 여기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이렇게 큰 보폭으로 진행이 되는 거를 아무래도 우리 증시는 달궈할 리가 없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환율과 함께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50bp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75bp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아예 배제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75bp도 가능할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도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연준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가장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5월 FOMC를 적어도 체크하고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환율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환율이 1250원을 넘어가면서 코로나 쇼크 시점에 환율과 거의 근사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말은 결국 시스템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반영한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는 환율이 지금 당장 지금부터 꺾일 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고점 수준은 그래도 한 1,300원까지 올라가는 것까지는 크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하방 역시도 그렇게 빠르게 내려올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사실 1,200원 수준 내려가 봐야 1,200원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을 저희가 우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의 수급과 직결이 되기 때문인데 환율 변동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또 하나의 축이 바로 이익 전망 회복이거든요. 네. 자,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대형주들의 굵직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보면 또 실적이 안 움직이는 것 같다가 현대차를 보면 또 실적 괜찮으면 반응하나 좀 아리송하거든요. 일단 주가의 반영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구간인지 위원님의 판단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1분기 실적은 걱정했던 것보다 괜찮습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높은 상황인데 준비해온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 코스피 구성 종목 중에 36개 종목이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을 합산을 시켜서 코스피 전체를 합산을 시켜서 보면은 컨센서스를 5% 이상 상회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안도할 수는 있는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1분기 실적이 좋은 것은 주가의 하방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에는 조금은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다음 차트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다음 쪽을 한번 보면은 어떤 내용 네네. 담겨 있나요? 영업이익 보시려고 하는 거죠? 코스피 분기별로 영업이익을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랬을 때 1분기 실적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차트로 좀 넘어가서 살펴보면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10% 정도 이익이 증가할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 2분기의 실적이 좋아서 연간의 이익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네. 3분기 내지는 4분기 실적이 좋아서 연간의 이익 증가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올해의 이익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장 더 넘어가서 보시면요. 네, 이 부분처럼 3분기와 4분기의 이익 마진율이 크게 개선되면서 이익을 끌어올리는 건데 그 기저에는 어떤 것들이 가정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꺾이면서 기존의 판가를 올려놨던 부분이 기업이익에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네. 코로나로 인해서 락다운이 됐던 것들이 조금은 완화되면서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이 또 괜찮아질 거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섞여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한 리스크 요인들이 쉽게 완화된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완만하게 꺾이는, 그러니까 완화되는 시점이 조금은 이연되는 그림으로 가고 있어서 3분기, 4분기의 실적 가시성을 높게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러면 예. 그래도 기대를 가져볼 만한 것은 반도체주의 성적일까요, 하반기에? 아니요. 반도체가 사실은 좀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네. 다음 그림을 또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2022년 연간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를 그려봤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완만한 수준이라서 크게 꺾이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기저에 그 안에 있는 반도체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이러한 이익 컨센서스를 좀 방어하는 그림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 더 넘어가서 보시면은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급망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수요에 대한 침식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우려로 조금은 확산되는 그림입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는 것도 사실은 그 맥락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림에서 나타나다시피 IT와 관련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불거지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연간으로 봤을 때 실적이 조금은 우려되는 상황이고 반도체라고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반도체에도 희망을 둘 수가 없으면 저희가 하반기에 대한 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당장 이번 달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지가 조금 아리송합니다. 그러면 FOMC 앞두고 저희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지금 매수에 나서야 되는 시기입니까? 아니면 비중을 줄여야 되는 시기입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 가격에 뭐 비중을 줄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급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주저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매크로 이슈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고 기존에는 대략 한 2분기 중에는 인플레이션도 완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들이 조금은 그 시기가 이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꺾인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꺾일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려하게 되는 상황. 그 부분 때문에 연준 역시도 50bp를 넘어서는 75bp까지의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FOMC 이후로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차라리 그 부분을 포기하고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좀 더 큰 손실의 가능성을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FOMC 확인하고 어떤 업종군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네, 업종단에 있어서는 저희는 필수 소비재 쪽을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게 잘 네네. 보이지가 않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네, 더 시청자분들이 편하실 것 같아요. 일단 업종단에서 봤을 때 컨센서스상 1분기와 2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될 걸로 예상되는 업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필수 소비재를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필수 소비재는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 시장이 안 좋을 때 방어적인 성향을 보이고요. 최근에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 판가를 가장 또 공격적으로 올려온 게 필수 소비재 쪽, 그리고 어찌되었건 돈을 써야 하는 건 역시도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 쪽이 여러모로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더불어서 멀티플,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역사적인 하단에 그래도 좀 근접해 있는 업종 역시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모로 봐서 필수 소비재가 안전한 선택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 접근 팁까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정다운 책임연구원과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